지역건설공학과 서희랑 교수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처음 교수라는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원래부터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한 퍼포먼스로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고,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박사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를 내서 어떤 직업을 하든 내가 원하는 그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했고, 그 중에 직업이 교수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를 처음부터 원해서 했던 건 아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그 최대한으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박사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박사 과정 중에서도 만약에 박사를 했다고 쳐도 퍼포먼스가 없는 경우에는 교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퍼포먼스, 예를 들면은 뭐 논문을 만든다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녹여져 있어야지만 교수가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 그냥 과정만 흘러갔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 뭐 교수를 비롯해서 연구원 이렇게 쥐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적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연히 학위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수를 하든 다른 연구소를 하든 간에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작은 동네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퍼포먼스는 좋지만 뭐 성격이 좀 별로라든지 사교성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박사가 나가는 자리들은 평생을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성적이 안 좋아도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 학부 시절이나 대학원 시절에 어떤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특정한 하나의 그 이벤트 때문에 도움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나 학원 강사도 했었어요. 그럼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리딩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줘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생활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주제로 나가서 모든 사람의 집중을 받으면서 그 과정들을 리딩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대학원 생활 동안에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주로 그 같이 코어한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역건설공학과 농토목 전공이지만 축산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축산을 잘 모르니까 축산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거기에는 연구관님들하고 질병, 그러니까 AI라든지 구제역 분석도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코어들을 많이 했었죠. 그 경험들이 지금 다 녹아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대학원 시절 혹은 젊은 연구자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돈이 없어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대학원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BK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월급들이 좀 많이 나오지만, 공개는 못하겠지만 지도 교수님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작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월급이 작은 건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학생 신분이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만 하면 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주위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친구 동기들 중에서 보면은 잘된 친구들은 대기업도 가고 연봉도 많고, 물론 안 된 친구들은 여전히 공무원 준비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잘된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연봉 얼마야? 차 샀어? 이제 집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나도 능력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왜 이걸 계속 하고 있었을까? 라는 그 좀 후회? 그런 아쉬운 점이 항상 있어요. 근데 선택할 때부터 알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술 한잔 먹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그때 있던 친구들보다 제가 이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부터 높았지만 올라가는 거랑 저는 밑이었지만 이제 점프가 쫙쫙쫙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기업으로 간 친구들은 60세, 55세 이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이제 다른 걸 해야 되지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보통 65세 은퇴하고 나서도 작으면 5년, 많으면 10년씩 현역에서 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앞에는 공부를 많이 했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경험과 인맥으로 일하는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 보람찬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죠. 그럼 연구, 강의, 행정 등 교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교육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개가 교육입니다. 제가 요번 학기에는 수업이 네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낄 때는, 나머지는 그러면은 완전히 놀겠다. 워라밸이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하는 역할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교육은. 그리고 연구를 별도로 해야 되고, 연구 과제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봉사는 뭐 자원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거점 국립대 교수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또 농림부, 환경부, 국회 등에서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 요구를 합니다. 심의, 평가 이런 것들. 그것들 전부 다 서포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한 꼭지가 예를 들면 기타, 사업 발굴이라든지 연구 기획, 또 논문 작성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이 많은 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7시 정도에서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시까지 내 업무를 보고 나면 9시부터 거의 밤 6시까지는 그 수업 아니면은 제 뭐 전화하거나 회의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6시부터 저녁 먹으면서 회의하거나 밥 먹고 야근을 하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또 제일 놉니다. 주말엔 잘 놀고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들은 보통 이제 9시 이후에 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요 자리는 일을 하면은 끝도 없이 채울 수 있고 그 다음 좀 여유 있게 하려면 좀 많이 덜어낼 수도 있죠. 교수라는 직업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날이 제일 보람차요. 특히나 이제 그 졸업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교수님,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웃기지 말고 그냥 돌아만 와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뭐가 성공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이 성공도 아니고 행복한 게 성공이니까 각종 그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와가지고 노크하고 저 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서 그냥 일상생활들 소소하게 얘기하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보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보람은 이제 제가 하는 업무상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그 성취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너 너무 수고했다고 하는 칭찬 사실은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수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어려움이 있었나요? 워라밸. 네. 그러니까 처음 생각할 때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도 학생 생활 때 봤을 때 교수님들 너무 여유 많다. 일주일에 수업 한 10시간 정도면 수업도 끝나고 나머지 뭐 하지? 그래서 저는 워라밸이 되는 삶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거점 국립대 교수로서의 그 해야 되는 책임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론 안 하면 되지만 그러면 사회에 공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 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영화 봐야 되지. 롤도 한 판 해야 되고 실제로 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해야 되고 넷플릭스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워라밸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일을 빡시게 하고요. 그리고 빨리 8시에 퇴근하면은 운동하고 헬스장 갔다가 10시에 가면은 동시에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에 게임을 같이 하면서 또 리프레시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여유 있게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 이걸 갖출 만한 여유가 좀 부족하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동물자원과학 분야에서 교수로 진출하고 싶다면 어떤 역량과 준비가 가장 필요할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퍼포먼스가 중요하고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과거와 많이 틀리게 지금은 융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젠 GPT한테 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이 알더라도 현장에 이게 접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역량들이 필요한데 이걸 혼자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하고 AI랑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고 축산과랑 사양과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건설이나 기계 쪽하고 이 스마트 장비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코어하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본분의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면에서는 그 인간관계를 좀 더 형성을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연구 분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는 뭐 배양육이라든지 뭐 동물복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추가로 지금 이제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적인 것도 많이 중요성이 높아져가지고 시야를 좀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라는 길을 걸어오시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나 실제로 겪어보니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라밸이 안 돼요. 생각보다 워라밸이 안 됐어요. 대신에 이제 그 남은 것들을 보람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직업의 만족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 목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축산단지 만드는 사업들을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지를 만들려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축산 농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조직, 뭐 시청하고 도청이랑 환경부, 농림부의 법 개정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체들을 만날 때도 일반보다는 교수라는 직함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는 전 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만족감을 달성을 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라면은 좀 힘들지만 그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이긴 하지만 장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기획해서 내가 만들어서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교수라는 길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교수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좀 짜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학부생들은 대학원을 경험하고 석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계약을 정확하게 4학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해서 배우고 석사 과정을 하고 석사가 3학기가 마치고 나면은 박사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라고 하고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교수에서는 박사를 가려면 내가 이 직업에 맞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석사까지는 안 되고 석사 마치고 나서 박사를 들어갈지 말지 거기서 한번 큰 고비가 있습니다. 일반 취업을 하는 데는 석사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경험적으로 뭐 호봉도 충분히 인정되고 경력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이 있겠죠. 하지만 교수가 되려면 박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박사는 평생을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걸 보고 어떤 걸 보면 또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그래서 교수를 하고 싶으면 먼저 박사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박사가 되고 나면 교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수라고 하는 건 박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박사가 돼도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자체, 농림부, 환경부나 이런 그런 데로 갈 수도 있고 공기업의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이고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박사를 마치고 내 역량을 하다 보면은 그 앞에 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퍼포먼스, 논문도 쓰고 연구도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다 보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교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번은 교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안 하면 바보죠. 미친 짓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은 박사일 거야. 직업이 아니죠. 그 자격증이죠. 내가 박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못 벌어도 연봉 5천 원 벌 자신이 있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펼쳐진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교수라는 선택지에 오게 됐을 때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CEO였어요. 박사를 해서 회사를 들어가서 경험을 쌓고 한 30대 중반에 내 회사를 차려서 CEO가 되고 싶다. 이게 박사를 마무리 지었을 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더라도 그런 실적들을 쌓아놓고 인간관계를 쌓고 선택지가 나중에 날라왔을 때 교수라는 선택지를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여러 가지 사회적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치만 이제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교수를 노렸다면 여기 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일 뿐이니까 교수가 하고 싶다면 먼저 박사가 되고 그냥 박사가 된다고 교수가 되진 않습니다. 퍼포먼스가 우수하고 인간관계가 뛰어난 박사가 되시면 교수 자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